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곽수산 없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제가 오늘 또 그 고된 일정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설 연휴 이제 푹 쉬고 돌아오셨는데 오늘 출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또 이제 미리 연차를 내시거나 월차 내셔가지고 푹 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주말을 앞두고 신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 렛츠고! 아니 원래 수산이는 원래 이제 뿌잉뿌잉 이런 것도 하는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좀 있으면 마흔이 아니라 쉰이기 때문에 뿌잉뿌잉까지는 제가 좀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고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곽수산 땜빵하고 있는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 진짜요? 요 앞에 이제 뉴스공장도 곽수산 씨 땜빵하고 여기도 곽수산 씨 땜빵하고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곽수산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근데 신기한 건 곽수산은 저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 제작진의 전화를 받고 왔지. 아 그래요? 곽수산의 부탁을 받고 온 건 아니에요. 여기도 작가님과의 친분이 있어서 왔지. 곽수산이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수산이가 따로 곽수산 씨가 일정을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작가님이 알려주신 거긴 하네요. 아니 곽수산 씨가 뭐 체육 씨랑 오래 하더니 이제 지가 체육인 줄 알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너무 일찍 자기 이름을 달아서 프로그램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배구가 먼저야, 오마이가 먼저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네. 그럼 오늘 배구를 택한 겁니까? 배구를 택한 거죠. 안 되겠네. 멀리 보지 못하고 곽수산. 곧 지각 변동이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프리랜서이시니까 자리에 아무튼 없으면 빈자리가 나면 빈집털이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양지열 변호사님은 혹시 오늘 뭐 연휴의 또 중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긴 연휴일 수 있거든요. 혹시 누군가의 뭐 땜빵을 하시진 않으셨죠 오늘은?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네네. 그냥 뭐 이렇게 제작실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 아니에요. 노는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또 이제 법조인 롤, 법률가 롤이 빌 때는 항상 또 우리 제일 최우선 순위로 양지열 변호사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니 뭐 변호사로 이제 시사방송 활동하시는 패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 형님은 그 되게 뭐랄까 정감이 가는 캐릭터예요. 변호사인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너무 젠체하지 않고 그 편안한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정감이 가다 편하다 못해서 요즘은 주로 두들겨 맞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맞다. 근데 설날에 제가 그 안부 인사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전화를 혹시 놓치신 건가 봐요. 아니요. 아니 뭐 이제 뭐 체육 전화 아니면 안 받는 거예요? 매부터 나가시더니 제 전화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전화를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이제 최욱으로 통하는 또 이제 기승전최가 되긴 하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 너무 반갑다고 두 분의 조합 기대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벌써 뭐 이제 금요일 방송이기도 하고 사실은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가 평균적으로 동조업자가 잘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 금요일이 제일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 MC 장원님과 양지열 변호사께서 꽉꽉 채워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요일에 어느 정도 들어오시나요? 금요일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한번 그때 이슈가 한번 겹치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사 방송은 이슈가 한번 잘 겹치면 뭐 3만 4만 5만도 가니까. 그래요? 그때 우리 앵커님 혼자 밤새 광고하겠다고 6만 넘어가면 밤새겠다 했는데 진짜 6만이 넘어버린 적도 있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하겠습니다. 참 지금 잠깐만 이 숫자가 맞아요 지금? 아니 지금은 이제 초반이니까. 초반이어도 그렇지. 초반이니까. 우리 좀 잠깐만.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뭐 4만 5만 얘기하고 지금 이 숫자는 아니잖아 지금. 아니 이제 시작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오늘 다른 데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괜찮아요. 갈 데가 없어. 좀 다 들어오고 이것도 이제 있어요. 빈집이에요, 빈집. 저희가 빈집털이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오늘 평소보다 2배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아니 근데 잠깐 오마이 TV는 우리 MC 장원님이 지금 처음이신 건 아니시죠? 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네. 왜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알 수 없죠. 아니 이거 안 어떻게 된 불러주시니까. 거예요? 아니 오마이 놈들이 반성을 좀 해야겠네요. 제가 따끔하게 좀 가르치겠습니다. 나름 이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그 약간 품위와 품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죠.
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MBC나 이런 데 나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창석이는 개그를 다 하고 있고 MC 장원님은 평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방송국들도 순간. 네네. 품위와 품격을 다 버리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아유, 같아요. 예, 그쵸. 완전히 네. 망가지는 쪽으로 작정을 했어. 그거보다는 재미 우선으로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네네. 그 요즘 시대가 미쳤어요. 네, 시사평론가가 더 웃깁니다. 아니 왜냐하면 소재가 네. 다뤄야 될 소재가 웃기니까. 예. 아니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 아마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네. 헌법재판소 변론 요약본만 틀어줘도 그게 그냥 제일 빵빵 틀어놓고 터지죠. 그냥 다 웃고 계셔. 우리 예. 할 얘기도 없어. 다음 장면 보시죠. 그럼 웃어요. 네. 아주 편해졌어요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그 이제 뭐 여인영 그리고 이진우 뭐 이런 저기 사람 말고 홍장원. 그 장원. 홍장원. 네, 근데 이제 홍장원입니다. 이제 홍장원 씨가 네. 국회에서 워낙에 좀 유명해지셨으니까 국정원 제1차장인데 네. 그거를 또 이제 맛깔나게 살리셔가지고 우리 MC 장원님이 모 채널에서 이제 그거를 패러디하신 게 워낙에 알고리즘을 타고 전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따라했고요. 다른 신인규 변호사도 많이 따라했고요. 다른 분들이 다 따라했어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게 많이 터졌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반주가 들어간 상황에서 나왔던 거죠. 아, 예. 저 이동형 TV에서 이제 했던 방송에서 네. 컨셉이 음주 방송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의 말을 네. 아침에 보고 아, 요거는 좀 이슈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충의 맥락을 좀 외워두고 있었는데 방송 중에 딱 어떻게 좀 잘 맞아 내용이랑 잘 맞아가지고 많은 예.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예. 저 욕도 좀 많이 먹었어요. 왜요? 그 홍장원 차장이 엄청난 용기를 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희화하는 게 맞냐?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웃음의 소재거리로 만드냐라면서 또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좀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예. 저 일단 기본적으로 조롱과 샤라웃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건 조롱이 아니라 샤라웃이었어요. 샤라웃이요. 패러디고 샤라웃. 네, 네, 너무 네. 그 내용이 좋아서 외우고 두고 있다가 예, 예. 방송에서 이제 패러디를 한 건데 맞아요. 조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이제 오해시다. 요 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그 영웅인데 예, 영웅이죠. 이 시국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보고 싶었던 보수의 모습을 홍장원 차장이 보여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 많은 예, 분들이 예. 거기에 열광하셨고 환호했는데 저도 예. 그랬어요. 너무 예. 멋진 보수의 모습을 봐서. 예. 근데 사실 이 시대의 아이러니인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게 당연한 건데 예. 지금 너무 당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그 모습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칭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단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막 영웅이다 이렇게 막 칭송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예. 그분이 국정원으로 9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 말씀대로 윤석열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예. 이후에 또 어떤 행보를 하실지 우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예. 제대로 평가하고 대단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예. 그 너무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현혹돼서 예. 막 영웅 칭호를 갖다 붙이고 이런 거는 예. 조금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 뭐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죠. 지금 제작진분께서 슬며시 미소를 띄우시면서 네. MC 장원 홍장원 직격 막 지금 이제 자막 뽑고 있어요 지금. 뭐 왔는데 저도 뭐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하나 남기고 가야죠.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뭐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우해서 네. 저는 좀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홍장원 차장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또 내일 나오셔가지고 그 증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예. 근데 말 한마디에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 내리지 말고 예. 우리가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전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댓글에 이제 이런 맞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렸다 네. 이제 이런 표현 등장할 것 같아요. 아니, 맞아 100번 맞는 말 맞아요. 다음 주부터 M장 고정해 주세요. 죄송한데 동접자가 좀 더 많을 때 했었어야 되는 이게 2000대 할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게. 동접자를 보니까요. 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2만 대 해야 이게 회자가 되거든요. 죄송한데 쇼츠 좀 뽑아주세요 이거. 예. 개인적 청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진짜로 아. 제가 욕 먹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막 이렇게
그때 이슈에 따라서 막 네. 우 몰려다니는 거는 우리가 좀 학습을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셨어요. 아마 그래요. 지금 이제 장원이가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달이 곧 돼가는데도 네. 아직 현재 진행형인 부분도 되게 많고 네, 맞아. 아직도 답답한 모습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아직도 정말 오늘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만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헛소리 하고 있고 예. 그 와중에 서울 서부지법 상황 같은 일까지도 번졌기 때문에 네. 웃음을 좀처럼 못 웃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도 참 못 웃기는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좀 반기는 게 네. 저렇게 웃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희화하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길게 싸우고 그래야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장원 씨처럼 해주는 거를 참 네. 고맙게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없는 특별한 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 오늘 제가 마침 이제 다른 데 갔다가 네. 도울 선생님을 뵙고 왔거든요. 네네네. 도울 선생님이 저 이제 예. 28년 선배신데 학교 네네. 같은 과. 네. 근데 그 이번 일 굉장히 좋은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드디어 과거의 허물을 벗고 뱀웨이니까 진짜 민주주의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진 잠재력 그리고 이거를 버텨나가고 있는 힘 이런 것들 충분히 믿기 때문에 예. 우리 장원 씨 걱정도 알지만 그런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또 믿습니다. 동시에. 네. 이게 또 MC 장원의 진심이라는 영상 클립으로 어. 오마이의 박제가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홍장원 저격한 홍장원 뭐 이런 거 뽑겠죠. 뭐. 지금 들켰습니까? 지금 들키신 거 뭐 이런 거 같았어요. 뽑겠죠. 아니 뽑으라고 저도 얘기합니다. 뽑으시라고 저도 뽑은 겁니다. 예. 예. 근데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니고. 너무 선수라서 예. 제작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네일 과학자 네. 썸네일로 저도 이제 이 장원님 운영하시는 채널에 아. 썸네일 보고 눌렀다가 네네네. 그게 아닌 거구나 하고 몇 번 당했거든요. 제가 이 제목 낚시로는 사실 이 업계에서 사실 선구자에 가깝거든요. 네네 인정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 기자들도 우리 회사에 좀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 연수를 좀 받아야 돼.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낚시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는가 좀 배워야 됩니다. 참 예. 다행이다. 저런 친구 정광훈한테 가 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정광훈이요? 아까 이따가 정광훈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장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 2월 4일이거든요. 거기에 다양한 증인들 중에 이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는 이제 윤석열이 홍장원 무서워서 못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인영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윤석열에게 그리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2월 4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홍장원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변호사님 근데 진짜로 그 자리에 윤석열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 여부도 한번 예상해 주시고 나온다고 하면 홍장원 씨가 윤석열을 맞닥뜨려서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아까 이제 홍장원 그 차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군 장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였던 비겁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위축돼 있고 굉장히 뭐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라고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뭐 어디 저기 저 점집에 가서 은거에 있었던 그 전 정보 사령관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다 움직였단 말이냐 군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밖에 위상이 안 되는 것이냐라는 건 많은 실망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뭐 그날 당일로 따진다면 법무부의 루역감찰관 같은 경우도 사표 쓰겠다라고 회의 못 있겠다고 나왔다라는 거고 나머지 군 장성들 중에 장성들은 아니라 현장에 파견 나왔던 군인들은 오히려 태업을 했던 그런 일들을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간부 내지는 지휘관급 중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홍장원 차장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환호를 했을 텐데 그래서 물어보신 거에 두 번째로 답을 드리자면 저는 홍장원 차장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기대는 해요.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포기는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이 진짜로 재판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보여요. 이미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멋있고 여전히 나 살아있고 여전히 당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신의 극렬한 지지층들에게만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홍장원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겠죠. 내가 굳이
밑에 있었던 내 지위를 받던 사람들하고 다툴 그런 모양새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대라면 예, 기대. 혹시라도 윤석열이 착각을 해서 예. 우리가 지금 워낙 엉망인 상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희화됐고 실제로 그럴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가 또 특수부 검사로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대했던 고압적인 태도라는 것도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 저 탄핵 다 하면 되고 나면 윤석열이 주도했던 사건들도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할 만큼 그렇잖아요. 어거지로 밀어붙였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고집만 부려가지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저의 기대일 뿐이고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낮아 보인다. 아니 우리 그 네네. MC 장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나올까요? 윤석열은 뭐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올 네. 거라고 보여지고 나온다.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네. 윤석열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측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있고 윤석열 측에서 신청한 맞아요. 증인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상민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윤석열 측에서 그 증인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트랜스포밍을 했고요. 예. 국회 측의 증인으로 변신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뒤에 하고 있는 지금 요 근래 하고 있는 얘기들은 예. 굉장히 윤석열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경찰 진술에서 많이 이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바뀌었습니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지 살려고 지금 죽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증인이었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원하는 증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단적으로 지금 윤석열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조태현 국정원장도 윤측 증인으로 지금 나오게 될 텐데 홍장원 차장이 주장하고 이 조태용의 주장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이 홍장원 차장의 의견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일관돼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진술들이 그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데 조태용에서 이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내일 보고해라, 그만해라 하면서. 분명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척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도 나중에 자기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굉장히 그때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무진 회의를 하는데 바로 맞은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 구체적 정황 증거를 홍장원 차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태용이 나와서 얘기해봐야 제가 봤을 때 홍장원 차장이 하는 이야기들이 더 견고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여러 가지로 나오는 증인들도 윤석열에게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자 개그맨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갑자기 현타가 시게 오네. 근데 너무 다 맞는 네. 말씀이셔가지고 역시 그 장원님이 왜 홍장원 씨 전문가인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 맞는 말씀인데요, 뭐. 얘기하면서 나 스스로도 맞는 얘기 같아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웃긴 왜요?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상황 자체가 네. 우스꽝스러운 거는 사실이죠. 사실이죠. 지금 네. 뭐 근데- 다 난파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변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착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뿐이지 이상민이나 아니면 뭐 추상북이나 이렇게 조사를 받았던 건 네. 계엄 있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날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상민은 자기 살려고 다 경찰은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추상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다만 그러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거꾸로인 거예요. 저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다 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경찰에서 했던 얘기를 그 자리에서 털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네. 그냥 말 안 하겠다고 했던 것 뿐이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전해드린 말씀은 뭐냐면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요. 네. 요즘에 정말 제일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네. 이게 일반 재판에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만약에 변호사 내지는 피고인 내지는 한쪽의 당사자가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식의 변론을 하잖아요. 네. 그럼 성질 나쁜 판사들은요 나가라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현타 시게 올 것 같아. 진짜 나가라 그래요. 그 정말 가끔 뉴스에 나오죠. 판사 막말 이런 거. 네. 그런 일이 그 판사가 잘못했었긴 하지만 그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들이 대한민국 최고 법정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헌법 관련한. 근데 그 내용이 왜 더더군다나 극한 직업이냐면 이게 이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제일 많이 했던 건 기록을 못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기록.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기록을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증언들은 새로운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걸 말한 걸 그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말을 하느냐 뿐인데 네.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윤석열 측의 변론을 듣고 있으면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가 다른 주제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뭐 일단 네. 말씀 주셨으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좀 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좀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네. 그 선을 좀 많이 넘어간 데다가 뭐 오늘은 독후감 얘기까지 네. 나왔더라고요. 문영배 네. 헌법재판관 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뭐 근무 시간에 독후감을 88편을 네. 뭐 블로그에 올렸다. 이건데 반론을 보니까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6년치를 다 네. 조사했더만요. 네. 저는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건 공정성이나 독립성과는 관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재판소 얘기를 변호사분이 계신데 아, 제가 먼저 죄송해요. 이야기하는 아니, 게 좀 오히려 네. 저는 그런 식의 바깥에서 네, 그냥 네.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 나오는 비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저는 할 수밖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또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는 얘기가 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아, 그것도 참. 필요하지만 MC 형 같이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건데 우리가 네. 보통 재판의 어떤 공정성을 따지려고 그러면 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친인척 관계 같은 거 물론 거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너무 사돈의 팔촌까지 가도 안 되고 같은 네. 집에서 사는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변론 활동할 수도 있고 공익재단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아니 헌법에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헌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뭐 목적은 뚜렷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말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네, 네. 나중에 이제 헌재의 파면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자신들은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밑밥을 까는 게 그 목적인 거는 사실 누가 봐도 다 이게 보이는 빌드업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빌드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졸렬하고 네.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저런 방식까지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반대로 그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을 거면 네.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의도를 갖고선 반대하려고 하면 충분히 민주당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거 서울대 법대 다 같은 서울대 법대 아니냐? 그 윤석열이랑 같은 법대 출신. 같은 법대 출신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엮으려면 뭘로든지 엮을 수 있어요. 반대로 민주당도 그런 식의 논리로 꼬투리 잡으면 지금의 헌법재판관 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합니까? 검찰에 윤석열 안 묻은 검사 있습니까? 와.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저 검찰은 윤석열이랑 뭐 어떻게 됐고 어디 뭐 사법고 연수원 동기고 뭐 어디서 같이 근무했고 그러면 검찰 중에 윤석열 수사할 수 있는 검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것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저런 식으로 보세요. 법원 부정하지, 검찰 부정하지, 경찰 부정하지, 선관위 부정하지, 그리고 헌재 부정하지. 대한민국에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다 부정하는데 선거도 부정하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평론가 장원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진짜 다 맞는 말씀인데요, 뭘? 전 그래서 선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난 언론에서 받아주는 것도 너무 불쾌합니다. 저도요.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죠. 선거 부정이죠. 선거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오, 예. 지렸다. 잠깐만. 나도 나중에 이렇게 써봐. 가면 안 돼. 나중에 내 써먹어야지. 캐릭터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자, 부정 선거가 아니라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네. 아니 언론에서 계속 그거를 마치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법한 할 법한 이야기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달아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전 씨, 예, 예. 학원 강사 전 씨나 전한길 씨. 예, 전한길 씨나 그 외에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내세우는 의혹들이 대법에서 다 부정됐던 논리들이에요. 예.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살짝 말만 바꿔서 나와가지고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법까지 가가지고 다 판결이 끝난 걸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는다는 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겠다는 얘기죠. 선거 예.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MC 자원 얘기가 다 맞아요. 그래서 참 네.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요? 왜 다행이냐면 예. 어쨌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계속 뭐 숫자로 놓고 봐서 통계적으로 봤어도 그렇고 네. 성향 자체로 놓고 보면 그래도 보수가 다수예요. 네.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사실 그렇죠. 네.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 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예. 윤석열의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찌감치 털어버리고 음. 그러니까 윤석열을 빨리 접어버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간판을 찾거나 내부를 수습하거나 네. 하다못해 저버렸던 한동훈이라도 예전이 아니죠. 계엄 직후에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차라리 손을 들어가지고 네. 이 부분을 나서서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 내지는 우리가 무릎 꿇고 빌겠다라고 나섰으면요 오히려 두려운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정광훈이라 이런 어떤 극우라고 불리우는 극렬 지지층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뭐 재판관이 문영배 재판관이 뭐 15년 전에 봉사했던 거, 네. 10년 전에 뭐 이재명 대표랑 SNS로 말 몇 마디 나눈 거, 7번 나눴다. 6년치 자료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게 몇 분에 이른다 이런 거를 네. 하는 거는 그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먹히지 않습니다. 저는 계엄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일상을 겉으로 봤을 때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날 설령 계엄이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용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 내진 믿음이 국민들에게는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대한민국 여기서 대한민국이라고는 정부를 주축을 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걸로 흔들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민심인데 그 민심 그 진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국민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극렬 지지층들이나 귀를 기울일 만한 메시지를. 음. 그래서 이 자들이 저는 알아서 그냥 땅굴을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자멸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어떻게 돌아오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한- 방법을. 아니 그 여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쉽지 않아.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극복할 거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난 그래도 보수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올려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네. 고맙게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음. 고맙게도. 그러니까 우리 구구 유튜브 분들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묻은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왜요? 대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법대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중앙대 법대. 중앙대 법대에서 같이 공부해서 심지어 같은 시기에 아, 예. 권성동이 이재명 제일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들. 빨리 가서 그 원내대표 하면 안 된다고 빨리 그 시위하고 당사 앞에 가가지고 불 지르고 하십시오. 아니 네. 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또 밝혔는데 이거 이제 대선 가까워져 오니까 이제 전략이라고 내세운 것 같긴 한데 요건 이따 뭐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헌법재판관 얘기한 것도 문영배가 이제 뒤에 있는 직함은 빼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영배가 이재명의 어떤 뭐 조문을 가서 뭐 조의금을 냈다, 네.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이거 아닌 거 밝혀져가지고 헌재에서 입장까지 냈는데 아닌 말고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여기다 또 어. 이제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안간 조문도 문제가 되는데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다니까요, 자기는. 이제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이거는 또 믿지 않으실 거면서 없는 사실에 너무 이제 귀를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극우라는 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헌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호 난파선 윤석열호를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상황까지 재판관들의 흠집내기를 여당 쪽에서 하고 있다. 극우 세력도 이제 가담하고 있다. 이제 보수 신문들까지 대거 이제 붙어서 편향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하는데 하등 이제 선을 넘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두 분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 발빼기 하는 거 보면 아까 이제 MC 장관님 네.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아예 손절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뭐 아예 이상민은 더 이상 윤석열의 편이 아닌 겁니까? 편은 계속해서 편이겠죠. 그래요? 근데 그 편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편이었겠죠. 근데 지금 뭐 배신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상민이나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직에서 승승장구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거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절대로 안 지고. 그러니까 이 이상민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국무위원들 다 반대를 했었고, 네, 국무위원 뭐 전체 반대. 전체 반대를 했었고,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거는 사법적으로 통제를 받는 게 맞다. 그리고 계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경찰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요,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민도 어쨌든 판사 출신입니다. 네. 판사 출신인데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이건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늘 취해왔던 스트레스대로 그냥 평소대로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게 뭘까. 그러니까 그때도 편들지 않았고 지금도 편들지 않았고, 반대도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도 이상민도 그냥 나중에 책 잡히지 않을 정도의 반대. 예. 계엄이 성공했으면 난 찬성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반대 네.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적극적인 게 하나도 없이. 네. 그래서 저 자리에 가버린 사람들. 아 근데 저는 그 이상민 전 장관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지금은 이제 다 본인 이득, 본인 이익이 우선이니까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경찰 진술 과정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JTBC 단독 보도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한덕수 총리에게 당시에 네. 총리님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다는 게 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김용현은 헌재에 나와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찬성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이건 수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네. 아니 뭐 냄새야 뭐 썩었네야 진동을 하죠. 네, 네. 근데 일단은 이상민은 계속 윤석열 에게 좀 불리한 이야기를 슬슬 흘리고 있잖아요. 네. 이 보면 일단은 들어줘야 돼요. 그랬구나. 우리 상민이는 그랬구나. 네.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구나. 들어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보세요. 계엄 이후에 소방청장까지 만나가지고 방송사들 단전 단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적극 동조자예요. 네. 지금 결국은 자기 살아남으려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땐 이 물타기에 단전 단수를 해야 된다. 이 물타기 단전 단수. 단수를 해야 됩니다. 물타기 네. 못하게. 아니 근데 이 물타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물귀신 작전을 한 쪽은 김용현이잖아요. 김용현이 일부 국무위원들이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민은 이렇게 나왔고, 뭐 전부 다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몰랐다는, 뭐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을 했냐 이 얘기고, 김건희 몰랐다라는 진술 나온 거고, 국무위원 전체 다 반대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뭐 이상민도 네. 사실 반대 안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는 게, 네. 일단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경찰을 동원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고 바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네. 여의도에서 실제로 경찰들이 막았다 풀었다 오락가락 지휘부에 따라서 했던 혼선을 빚었던 이유가 그 와중에 빚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전에 MC 장관이 짚은 것처럼 단전 단수와 관련된 부분도 네. 명확하게 단전 단수라고 하기보다는 뭐 소방청장이 또 말을 흐리잖아요. 네.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둥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었죠. 안가에서 하필이면 또 그 법조인들 4명이 또 만나가지고 또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모르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특검의 필요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검찰에서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고, 예, 그 지금 검찰에서는 군 장성들을 위주로 확보를 해놓고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직접적으로 내각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 의지가 아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각이랑 연결이 되면 또 국민의힘까지도 연결이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도 또 최상봉은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최상목 끝까지 권한대행도. 그거는 네. 아니 자기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의혹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아마 줄타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심정적으로도 그럼 공범에 사실상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수사를 했을 네. 경우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 피해 가려고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뭐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나온 물타기는 아니고 이제 나온 발백이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는 거죠. 최상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란법 특검 관련해서도 지금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죠.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이 헌재 마지막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헌재에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최상목에게 도장 네. 찍어야 된다. 네. 우리가 이거 이제 권한쟁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선 도장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찍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거 반드시 찍어야 돼요.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안 찍는다. 네. 그럼 무조건 탄핵 가야 됩니다. 오. 이건 더 이상 뭐 볼 여지가 없어요. 오. 무조건 탄핵. 저는 찍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성정상 예. 이거 봤을 때는 안 찍었을 때 이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예. 그게 무서워서라도 이번에는 찍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안 찍으면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두 번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 탄핵으로 가야 되는 사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탄핵에 대한 의견은 살짝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다음이 이주호 뭐 정치인 출신 교육부 장관이고 이 양반이 또 MB계라서 네네. 사실 뭐 인상은 그렇게 뭐 막 강렬해 보이진 않지만 상당한 여우라는 뭐 소문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탄핵보다는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는 저는 네. 장원님 의견에 완전 동의하는 게 네. 어쨌든 내란 특검법 오늘 거부했죠? 한 번은 또 일단 한 번은 매질을 했으면 한 번 또 약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네.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최상목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 그게 그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하는 공무원 스타일의 처신인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닌데 네. 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네. 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탄핵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건데 마은혁 재판관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는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 자동으로 임명이 된다라는 쪽의 입장이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절차적으로 임명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예.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예요. 예. 뭐냐면 권한쟁의에서 만약에 국회 쪽에서 권한쟁의 쪽이 국회가 이긴다는 얘기는 예. 이 최상목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거부를 할 거 아니에요. 잘못이든 잘하든 잘못하든. 예. 근데 이번 결정은 아예 거부를 못하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최상목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죠. 거부할 권한도 없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한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공무원 입장에서 정확히 따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월 3일에 나오죠. 그 네. 결과가. 네. 그리고 근데 그 형식 도장 찍는 것 자체가 사실 국회 추천이기 때문에 원래 형식상 행위인데 그 형식상 행위를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형식적의 권한이냐 실제로 권한이 있는지를 가지고 다투는데 네. 이게 형식적인 권한이라고 결정이 나오면 그렇죠. 이건 그렇구나. 그럼 찍을게요.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도 이 대목에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려도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을 하잖아요. 이건 진짜 정말 죄송한데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내란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헌법기관을 기능을 형해하려는 거죠. 내란이죠. 네. 그 대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비유적이지만 전 근데 물론 당연히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찍으면 저는 그건 탄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 뭐 이것저것 더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어차피 바보당한 바보 오는 거고요. 예. 네. 바보다음에 바보다. 바보당한 바보 오는 거기 때문에 큰 네. 의미 없어요. 이미 파면 시기는 가고 있고 대선 시기는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바보가 와서 잠깐 앉아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맞아요. 예, 저도 뭐 거대한 어떤 이 물결과 흐름을 뭐 몇 마리의 여우들이 이걸 다 뒤엎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이제 그 의지를 또 동의하는 네. 바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아, 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시사평론가. 네. 예. 아, 예. 나 오늘 M평 너무 좋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오늘 곽수산 땜빵하면서 시사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약간 주화인마에 빠졌어요 지금. 주화 임마. 주화인마에 빠졌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막 얘기가 나오네. 누구 얘기인지가 하셔야죠. 모르겠어.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해명해야 될 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그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거의 제출이 안 됐나요? 그거는 그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행안부에 직접 요청하시면 맞습니다. 되는데 이러면서 우야무야했고 예. 나중에 봤더니 그 회의록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행안부에서 관리합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네. 근데 그 회의록 그 국무회의 회의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 예. 계엄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국무회의 내용인데 이걸 행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 맞아요. 이게 이상민의 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음. 만약에 이상민이 뭐 어떤 이 힘을 써가지고 그 회의록에 자신의 의지를 투영시켰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적극 가담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예, 그 실제로 뭐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뭐 몇 마디라도 좀 적어야 되니까 네. 뭐 실제 누군가를 불러서 대통령실 쪽이었나요? 누군가를 불러서 이거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도 아니거니와 국무회의 자체가 이게 간이라고 부르기도 뭐 좀 부적합할 정도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뭘 작성을 하느냐. 제대로 지금 작성을 얘기한 안 했어요. 것처럼 지금 이제 MC 장관이 한 얘기는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한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그날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예 없었다고 없었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상민이나 최상목이나 한덕수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굳이 발을 뺀다 내지는 뭐 변절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변절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일관적인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행안부 직원이 있었는데라고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맞지. 거예요. 네, 없어야만 되는구나. 국무회의가 없었으니까 어. 행안부 직원도 없었었고, 근데 한덕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요거는 이제 같이 판단해야 됩니다. 네. 과연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라도 제대로 치르려 한 건지 모르겠기를 봐가지고 그냥 실제로 국무회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 한 거라면 사실상 공범의 역할을 한 거고,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말 맞다나 네. 진짜로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어보려고 한 거라면 제대로 반대가 되는 거고,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어. 거고요. 이상민 얘기를 기왕에 하셨으니까 저는 궁금한 거, 예. 네. 이상민이 진짜 변했다라면 이 부분은 진짜 네. 윤석열한테 칼 꽂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김건희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를 경찰에서 맞아요. 굳이 그 얘기는 사실 이상민 입장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윤석열이 이거 김건희 와이프도 모른다. 화낼 거다 내가 이거 한 거 알면, 이 얘기를 뭐하러 이상민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만약에 이 얘기를 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이 얘기를 한 거가 이상민이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고 그 진술을 나온 과정이 좀 자발적인 거였다면 네. 진짜 저는 등에 칼 꽂은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김건희 얘기 할 여지- 이유가 없었잖아. 여지를 남긴 거지. 어. 김건희와 오히려 그리고 김건희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도 빠져나갈 거리를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예. 이상민이 굳이 또 그 얘기를 꺼냈다라면 야 이상민 요거 머리 썼네? 라는 생각이 오히려 아예 들 수 뭐 있죠. 우리 지금 댓글 주시는 분 중에 하댕 TV님은 오히려 이게 김건희 보호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 보호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예. 그 얘기를 왜 이상민이 굳이 네. 굳이 경찰에서 하느냐. 자기는 국무회의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네. 사실은 나는 국무회의에 반대했다. 아니 국무회의란다. 개헌 반대했다. 이런 예. 얘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반대로 보면 우리 그 아내는 지금 모르는데 네. 이게 나중에 내 들키면 아주 콩구녕이 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실제 했다면 그동안 다 일일이 사사건건 보고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너무 오히려. 웃긴 그렇죠. 거예요. 어. 네. 오히려 계속 재가를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뭔가 하나 제대로 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야 그쵸, 이게, 그쵸. 이게 그거네. 나 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개헌 뭐 이렇게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우리 아내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네. 이번에는 저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윤석열 어린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면은 네. 자기 딴에는 그 아주 가까운 충암고 라인이 충암파인 이상민에게 정말 호기롭게 내가 이번에는 말이지 이 아내한테 허락을 안 받았단 말이야. 근데 비상계엄 같은 거 내가 한단 말이지. 이게-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기혼자들은 이제 그 MC 정원식 비유보다 오히려 이 비유가 더 와닿을 수 있는데, 네. 야 이거 집사람 몰래 산 거다. 나 이거 있잖아. 나 우리 집사람 몰래 이거 샀어. 아이씨. 공감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봐봐 포고령이야. 내가 혼자 했어. 야, 그치. 우리 아이폰 이거 몰라? 몰라. 맞아요. 낮에 가서 이렇게 생생내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나는 게 네. 그 개엄 당일날 그 성형외과에 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뭔가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도 되는 상황이고 관저로 불러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강남 한복판에 네. 그 차량 행렬을 이끌고 나 성형외과 갑니다, 병원 갑니다 마치 치대는 것처럼 갔었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몰라요. 해석은 안 되고 안 있는 돼요, 안 상황이지만 돼요. 예.
예, 만약에 이상민이 했던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은 들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야말로 특검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에 맡겨두면 이거 수사하겠어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검찰 얘기하셨으니까 오늘도 또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처 처장 권한대행을 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줬다라기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거기는 반려했다는 표현을 쓸 때 그냥 기각입니다. 기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풀어줬을 때 검찰이 이것도 누구 봐주려고 이러는 거야. 뭐 비화폰이야, 비화폰 서버야, 김건희가 혹시 개입됐을지 모를 증거 인멸이야, 혹은 뭐 검찰과의 통화 내용이야, 뭐 이런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매우 수상하다. 수상한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각도 수상하죠, 검찰도 수상하죠.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왜 가는 거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이 구치소로 가서 접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접견에서 나온 얘기도 참 진짜 이게 뭐 아직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아이. 그럼 뭐 사람 안 사는 데인 줄 알았나? 네. 이거는 사실 저희 그 재소자들을 보호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교정 공무원들이나 할 만한 네. 얘기를 재소자가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수용자가. 원래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되고 30분 정도 원래 허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0분만,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만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옥중 정치 발동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휴 동안 의료 시스템은 잘 작동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적반하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앞에 생략된 거를 제 스스로 제 자의적으로 좀 채워보고 싶어요. 예. 내가 다 망가뜨려 놨는데 혹시 제대로 작동된 건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예. 설마 작동된 건 아니지? 내가 부셔놨는데 설마 작동됐어? 라고 물어본 것 같아. 맞아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걸 왜 물어봐?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고서.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유체 이탈이죠 이거는. 아니 또 이거 말고도 그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온 사람들에게 소신 있게 의연하게 국정을 돌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함께 한 걸로 보이는데, 국정의 중심이 대통령실이다. 그러니까 마치 아직까지 대통령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대통령을 지웠잖아요. 근데 내란죄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도 지금 이런 식이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리플리 증후군입니까? 아마 지금 현재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원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본인이 이제 가지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 사실 하는 일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지원하는 간접적인 어떤 조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사실은 계엄 초기에 사실 지난해부터 대통령실에 쓸만한 사람들 다 도망간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남아있고 싶겠어요 거기? 맞아요. 아니 근데 원래 사표 내고 또 발표됐잖아요. 정진석의 경우에도. 정진석은 쓸만한 사람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죠. 네. 진짜 일하는 직원들 네네네네. 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윤석열 라인보다 김건희 라인에 저는 더 가깝다고 봅니다. 내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교집합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밖에 나와서 갈 데가 없거나 거의 공범 수준의, 뭐 범법적인 공범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던 인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죠. 정치는 아니고 바깥에 있는 자기의 극렬한 지지층들. 그래서 관제에 틀어박혀 있을 때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끝까지 함께 싸우고 있다, 뭐 흔들리지 말아달라, 이런 편지까지 썼던 거 아닙니까? 나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유튜브는 못 보는 대신 여태까지 지금도 목소리는 내는 거죠. 나 멀쩡하니까 나 포기하지 말아줘. SOS 치는 거죠 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화가 나는 건 그 자리에 권성동 또 나왔던 거죠. 정의석도 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굉장히 잘못된 학습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박근혜 탄핵 때 결국 결국 대표적으로 이제 친박 윤상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손쉽게 정치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들,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권성동도 그랬죠. 예.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다시 당으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잘못된 학습을 했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일단 여기 붙어서 예. 끝까지 이 보수 아스팔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다 버티다가 대가리가 깨져도 나중에 돌아오기가 편하지. 예. 다른 이야기 하면 진짜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걸 잘못 학습했어요. 아. 근데 박근혜 때와 이 지금 윤석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 내란이잖아요, 내란. 네. 근데도 그때 그 잘못된 학습 효과만 생각하면서 그래 끝까지 버티다 보면 시간 지나면 결국 우리 아스팔트 보수 극우들은 날 지지해 줄 거야. 네.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 맹윤이라고 분류돼 있지만 사실 윤상현이나 권성동이나 전략은 비슷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서부지방법원에 이것도 경찰의 책임이 더 있다라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헌법재판 자체도 나와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자기 할 말만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법무부 도움 받았지만 스타일링하고 나와서 나 흔들리지 않고 했어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국민들이 봤었을 때 많은 오히려 국민들이 그날 잘못을 인정하고 뭔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나 그냥 그대로 잘 살아 있어. 대통령실 그대로 날 지키고 있고, 그리고 봐봐 나 법정 나갈 때도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있잖아 여전히. 네. 이 모습만이 지금 오히려 어필을 할 수 있고 훈련을 더 도모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저도 이거는 MC정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다행이라는 표현도 쓰겠지만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화가 나는 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강하게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극우라고까지 안 하더라도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확 좁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또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면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예.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또 쪼개지게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극우까지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보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극우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민주당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라도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 순간 지금의 구도는 극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대한다면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윤석열이 진짜로 파면되고 예. 재판에서 유죄 받으면 그때 손절할 거다. 저도 그렇게 글쎄, 보긴 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너무 늦죠. 네. 네. 저쪽 보면 그 누구도 진심이 없어요. 윤석열은 자기가 먼저 부정선거 이야기 해놓고선 헌재 가가지고는 뭐 그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의혹이 조금은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해명 이러면서 자기 따라서 자기 말만 믿고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폭동까지 일으켰던 사람들 내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기 뭐냐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그거는 미쳤어라고 이야기했었고, 네, 네, 네. 그리고 그 내가 봤을 때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 맹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 예. 퍼포먼스예요. 아직 윤석열이 필요하니까. 쇼. 그 뭐야 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명절 음식 해놓고서는 절하는데 지금 2025년도에 그게 뭡니까? 그 명절 음식 그 갈비 뭐 해가지고 갔다며 뭐 맹윤 아니, 진사갈비야 뭐야? 그게 뭐 맹윤 진사갈비요? 맹윤 진사갈비지 뭐야 그게? 맹윤 거기서 막 진사갈비. 절하고 구치소에 대고 절하고 이게 뭡니까? 그 왕 옛날에 그 사극에서나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양 가면서 왕 있는 쪽에다 내가 절하고. 근데 또 이게 잘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게 살짝 정보가 엇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명예훼손이나 이거 잘 걸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상현을 비롯해서 함께 구치소 앞에 간 건 팩트. 근데 떡국 상위에 올려놓고 절한 사람들은 당협위원장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아니고 지지자들? 지지자들이래요. 지지자들. 요거 잘 갈라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 갈랐다가 또 이제 우리 또 죄송합니다.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명 MC가 저 감옥 갈 걸 아 막아주시네요. 그럼요. 우리 MC 네. 장은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잘 지금 막아야 이 됩니다. 순간에 감옥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추워. 추워요. 하지 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형 홍장원 갔다 와봤어. 형은 만나러 가겠구나 거기. 예. 홍장원 너무 잘한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또 맹윤 진사갈비 너무 드립 좋았다고 막 지금 막 칭송이 지금 막 자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아까 질문 들어왔는데 우리 하늘 바다님이셨나요? 하늘 바다님이 변호사 접견 때 재소자가 그러니까 수용자가 변호사 핸드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요거 정리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 들어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긴 한데 네.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고 네. 신분증하고 바꿔서 들어갑니다. 네.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대신에 이제 뭐 가끔 탈이 나는 게 숨겨가지고 요즘 그래서- 통신기기가 워낙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예. 숨겨가지고 둘이 이렇게 밀당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연결주고 시켜주고 하다가 이제 네. 잡혀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재받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보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네. 못 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오마이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그 윤석열 미담 만들려고 식판에 있는 그 국이랑 밥 3등분 해가지고 변호사 라면이랑 나눠 먹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저희가 다 짚었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뭐 변호사 라면이랑 아니 점심 식사를 아니, 식사를 하는데 네. 윤석열 식판에 있는 밥을 변호사들이 접견 갈 거 아니에요. 음. 그 두 명이 컵라면을 2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밥 말아 먹으라고 밥을 3등분해서 나눠줬고 네. 국을 또 3등분 해줬대. 근데 국을 어떻게 3등분을 나눠? 그럼 누가- 우리가 누가 그럼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담 만들려고 하는 네. 거예요. 에휴. 근데 만들려면 좀 잘 만들든가.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무 짜쳐. 어. 수준이 낮아. 그걸 안 믿는단 말이야. 밥 먹을 시간에 밥 들어가서 밥 먹어. 네, 아니 아, 그리고요 사람들이. 퍼포먼스 중에 아까 우리 MC 장원님이 떡국 얘기 줘가지고 네. 근데 원래 이게 떡국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게 저 네. 세상 가신 분들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제사지 제사. 아니 근데 제사를 지내잖아. 제사. 아니 근데 그건 좀 아, 매기는 일단- 거 아니에요? 일단 설날에는 제사는 아닙니다. 네. 차례기 때문에 차례. 제사라고는 안 해요. 예.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께 하는 건 맞죠. 예. 아니 그럼 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떡국을 가지고 뭐 제사를 미리 지내는 거야? 기원하는 걸 수도 있죠. 뭐 어. 빨리 떠나셔야 우리도 마음 편해집니다. 이럴 아니 수도 그리고 있죠, 거기 뭐. 보면은 꼭 성종이가 또 같이 이게 저기 성종이를 같이 가져가셔가지고 떡국 올려놓고 절을 했더라고요. 미국도 매기는 거예요? 트럼프도 매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오늘이었죠. 그 오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네. 그 중국 그 공산당 타도 집회가 아유 좀 그만해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만이 우리를 도와줄 상대인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아니 근데 그분들 진짜 단체 카톡방 간간히 저도 이제 잠입 취재하신 기자분들이 보여주시는데 네. 조롱하거든요. 이번에 KFC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DA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했더니 막 극우 세력들과 이제 그 나이 좀 많으신 분이 진짜요? 역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군요. 이런 막 반응이 있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마음 이제 아프더라고. 어르신들이 잘 선동되세요. 왜냐면 팩트 체크를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하는데 네. 어르신들은 이제 카톡방에서 그런 뉴스가 돌면 아좀 누구 재채기를 이렇게 해. 장난입니다. 네, 생리현상입니다. 생리현상입니다. 네, 네. 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으세요. 저는 제일 좀 웃기고 좀 허무했던 게 예. 일본에 있는 석학들도 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일본의 무슨 와세다 대학교, 도쿄 대학교 교수들 이름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반대했다고 나오는데 다 AV 배우들 이름이었거든요. 그게 커뮤니티에서 그게 돌았어 한참. 맞아요. AV 배우들도 이름이 아니 거기 알려져요? 보니까 거기 이제 이름이 에미야 물좀다오 배우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간 일본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 에이미야 네. 무좀다오 예. 이렇게. 그리고 실제 AV 배우들 이름이 그 교수 이름으로 들어가 네. 있는데 뭐. 저는 몰랐죠. 예. 누가 지적을 해주시니까 알았죠. 맞아요. 저희 나도 같은 속을 사람들은 뻔했어.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 진짜 몰랐어요. 저도 확인 안 해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뭐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은 뭐 아사다 마오라고 해도 뭐 그냥 그 피겨 선수구나 하겠죠. 네. 근데 혹시 다른 일본 여성 이름이 있는데 그걸 이미 뭐 아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쵸 변호사님?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묻고 넘어갈게요. 예, 싸늘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극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들이 아까 네. 요거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속보라고 하면서 네. 극우 유튜버들 중에 윤석열을 욕하는 유튜버까지 이제 나왔다라는 이제 속보를 주셨는데 요거는 좀 이제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속보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누군지 한번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고 지금 극우 유튜버가 분열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디벼 팠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예. 신혜식 씨가 어. 드디어 본인의 영상에 이제 쌍욕 드립을 박으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 누구에게 선포를 했냐? 음. 세계로 교회
손모 아. 목사와 전한길 씨가 함께하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내일 아마 부산에서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현보였나? 아무튼 손모 목사인데 거기가 전광훈 목사한테 쌍욕 드립을 남긴 게 문자가 한 명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혜식 씨가 이제 그거 관련된 주제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구도가 전광훈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파, 세계로교회파가 이렇게 지금 대결하는 구도고 전광훈파가 만약에 감옥에 가면 이 범극우 세력을 흡수하려고 세계로교회 쪽이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들이 먹으려고. 그렇죠. 그걸 하고 있는 건데 드디어 신혜식 씨가 참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극우 유튜버의 분열 양상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 싶거든요. 결국은 다 경제 논리고 돈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인가요? 이거 돈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 극우 유튜브에서 윤석열 관련된 뭐 법적 분쟁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지지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어요. 네. 뭐 결정적 증거가 등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신다. 이런 네. 식으로 제목 따라가면서 언제든 윤석열에게 그 유리하게 돌아갈 것처럼 희망 고문하면서 슈퍼챗과 후원금을 엄청나게 땡겼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매번 그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펼쳐졌고 결국은 지금 구속 수사까지 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극우 내에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손절을 치게 된 상황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죠.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잡혀간 사람들도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갖고선 내부적으로 이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지목을 당한 게 전광훈과 신남성연대 배인규예요. 아, 그렇죠. 예, 배인규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웨어 런을 쳤죠. 아, 빤스러. 아니, 반스 런을 했습니다. 예, 벌만큼 벌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이것저것 노력한 게 막 젊은 애들도 잘생기고 이쁜 애들 데려오려고 그러고 돈 많이 쓰고 네. 거기서 춤추는 사람들도 돈도 2배 3배 안 주면 안 오는데 다 주고 무섭군요. 불렀고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불렀다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 엄청 생색내고 결국 도망갔어요. 예. 자기는 이제 집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 도망갔습니다. 네네네. 그게 뭐 자기가 뭐 이런저런 억울함 때문에 그만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간 거예요. 예. 이 상황이 되니까. 왜냐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든. 예. 정광훈도 지금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정광훈이 지금 전담 수사팀이 경찰을 꾸렸기 때문에 언제든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뒤에 그 극우 지지자들을 데리고선 다시 빨아먹을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 예. 근데 그 틈새에 약간의 권력의 틈새가 생겼잖아요. 예. 여기에 전환길이 들어온 겁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네. 나는 참 진짜 전환길은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부연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뭐 국유 유튜버한테 코인을 쏴주고 이런 정도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정광훈은 실제로 마치 정당에서 당원들을 모집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자기 교회 신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확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소외당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담을 한 거예요. 네. 뭐 연령으로 해서는 소외당했다는 사람들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2030 남성들 중에서도 또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소외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대표적으로 지난 군부가 군이 동원됐을 때 군 내에 또 예비역 장성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극우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도 지금은 한때 별 달고 있었는데 퇴역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쪽 광화문 쪽이나 이쪽에 가면 여전히 장군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후원금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광훈은 앞으로 너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아파트 분양권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예. 여기를 그러니까 마치 지상 낙원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저 종북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뭉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생각보다 되게 크고요. 그 엄청난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거슬러 가면 정광훈 교회가 알바끼 했었을 때 그게 결국 가치 평가로 됐을 때 처음에 뭐 50억 이 정도 됐던 그 땅을 500억까지 끌어올렸던 거예요. 정광훈이.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모아놨다는 게. 지금 이제 두 분이 분석하신 게 맞다라면 그 새로운 교회, 세계로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도 아닌데 교회라는 이름을 불어서 그 신도들을 예. 자기 걸로 왕창 끌어올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무슨 유튜브에서 코인 받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10만, 30만을 헤아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사람들의 눈치를 당장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도부를 선출한 방식은 여전히 당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당원 중심일 때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했던 권성동이나 정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신혜식이 정광훈은 총사령관이라고 불렀던 거고. 아 총사령관이라 맞아요. 호칭하기도 했죠. 맞아요. 총사령관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명령이 떨어져서 갔는데 체포 못 막았어. 재판 넘겨줬어. 네. 서부지방 보면 난리 나는데 네. 들어갔던 애들 다 지금 막 중죄로 처벌받게 됐어. 예.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국물 싸움인 게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다가 망해도 그 시국물만 가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그걸로 장사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 시국물이 중요합니다. 국밥 장사할 때. 예, 예. 근데 그 시국물이 과거에 대구나 TK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 보수 지형이 좀 달라진 게 예. 그거를 보수 기독교 정광훈 이하 보수 기독교층에서 그 시국물을 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더 그렇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시국물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네. 종교랑 결합되다 보니까 네. 되게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종교의 기본적인 성격. 저도 종교인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폄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단 증명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논리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으면은 예. 그 논리적 근거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거를 지금 극우와 결합시켜 버린 거예요, 정광훈이. 예. 나름 기발한 발상이고 나름 소름 끼치게 나쁜 발상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같은 종류들끼리 싸워가지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와중에 등장한 유튜버 네. 전한길 씨가 100만 유튜브가 넘었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 보니까 아까 107만이었는데 108만 됐고요. 네. 영상을 9개 올렸는데 와, 내가 이거 세봤더니 2천만 회가 넘네요. 네. 영상 9개가 2천만 회 2달 걸렸고 구독자가 58만이 붙는데 정확하게 2개월 조금 더 걸렸네요. 네. 2개월하고 한 주 더 걸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와, 어마어마하다.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한국사 강사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본인 말로는 연봉이 60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원인은 네. 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념으로 내가 신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다라고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예. 사실 전환기 씨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남는 장사예요. 그죠. 완전 왜냐면 사람이 돈 벌면 돈은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은 뭐냐 권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마치 MC 장호님처럼.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권력을 갖고 싶어요? 예, 이제 제가 돈 무슨 다음에 돈 벌 만큼 벌었잖아.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제 맘대로 못합니다. 저는 명절에도 출근시켜서 일하고 싶었어요. 단 하루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눈치 보느라. 그래요? 이번 연휴에 아셨어요? 네. 그래요? 노동청에 고발될까 무서워가지고 다 쉬었어요. 하루 더 쉬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권력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근데 어쨌든 돈 다음은 권력이다. 네. 전한길에게. 심지어 제가 키우는 고양이랑 강아지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맨날 똥 싸지르고 미치겠어 이 새끼들 진짜. 하지만 전한길은 돈 다음에 권력을 본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공무원도 예전만큼의 그렇게 막 예. 선호 직업이 아니게 됐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시장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숫자도 줄어들고 예. 그리고 옛날에는 공무원만 돼도 그냥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공무원을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군은 아니에요. 물론 괜찮은 직업에 연금이 들어갔지만 빠져버려가지고 네. 연금이 없어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전환기 씨는 예. 더 큰 물로 나가기로 마음 먹은 것이죠. 이거 좀 이름 가지고 놀려서 죄송한데 전환길이네요. 전환길이죠. 길을 이렇게 전환을 앵커 멘트 좋아요. 전환길. 전환길. 나는 이거 지금 전환길 씨를 판단을 아직 유보하고 있는 게 예. 저의 어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렇게 사기를 쳤다, 일종의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현상에서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참하죠. 모든 걸 다 가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예. 갑자기 자기 휘하의 기관들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면서 부정선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은 누가 봤을 때도 믿는 거잖아요, 사실 진짜로.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 세계사에서 역사적으로도 현대사에서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환길도 그렇게 진짜로 빠져버린 건지 네. 아니면 사실은 속으로 믿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MC 장관이 분석한 것처럼 권력과 돈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을 한 건지 예. 아직은 저는 유보예요. 아. 근데 전자의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못해요. 둘 다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믿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고 전 두 개가 좀 섞여 개가 섞인 것 같다?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윤석열이 전략적 선택이라 됐으면 이지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을 완전히 믿어버렸잖아. 아니 지금 아, 우리 진짜. 사라 H님이 외로운 사람이 개소리에 쉽게 빠지지. 뭐 이런 댓글. 맞아요. 아니 저기 있잖아. 네. 길에서 이렇게 그 인상이 좋아 보십니다. 예예예. 제가 뭐지 아는 분이 예.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어하시던 힘들어하실 나중에 그래서 직원들 다 부도나고 이럴 때 말 거니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심리야.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 막 가출 청소년들 끌어들여가지고 포기 활동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넘어가냐고 거기에. 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다못해 일국의 대통령이 네. 아니 제가 이게 전환기 씨가 했던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저도요. 방송에서 이제 무슨 얘기 했는지 얘기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 매일신문 거 보신 거예요? 그때, 예? 매일신문 영상 아니면 뭐 아니 동영상? 그 뭐냐 신문 찍는 거? 뭐 꽃보다 전환길인가 꽃보다 전환길 채널에서 해가지고 예. 몇 개 들어가서 봤어요. 예. 몇 번 들어가서 봤다고 이제 알고리즘이 더러워져가지고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그래요. 유튜브에 지금 구구 새끼들이 잔뜩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예. 예. 구구 유튜버들이.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매일신문이라는 유튜브에 어떤 모 프로그램 등장해가지고 네. 막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또? 예, 막 저는 뭐 사실 집 잔다고 봤지만 막 울면서 막 어떻게 다 만든 나라인데 막 절절하게 막 몸을 흔들면서 간절해 우시는데 보이게끔. 저는 이제는 좀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원래 이제 쇼하고 있다 이제. 아니 제가 뭐 강사분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쇼맨십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강의 내용으로 뜬 게 아니에요. 예. 강의 중간에 했던 우스운 얘기와 과장된 행동, 네. 막 칠판에다가 분필 던지고 이런 캐릭터성이 화제가 돼가지고 스타 예. 강사가 된 거였거든요. 예. 그 전환기 씨는 저거 이제 그 난신적자 뭐 이런 거 유행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능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스타 강사분들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쁘게 활용하지 않죠. 근데 네. 이분은 그 능력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능이 아깝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동안의 역사 강의가 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오마이에서 방송하면서 이게 직함을 막 얘기하다가 너무 선생님 이런 얘기했다가 호되게 혼났거든요. 강사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전환길 씨라고 하거나 이젠 정확하게 유튜버 전환길 씨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저도 이제 과거 영상 몇 개를 봤다 보니까 입에 익어서 그랬던 건데 아주 홍군형이 났습니다. 유튜버 전환길 씨. 극우 유튜버 전환길 씨. 요즘에 본인을 상식파라고 많이 팔고 다니시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 동아일보 과거에 이제 백지신문 냈었던 유신 시절의 그때의 상황과 등치시키는 사람을 어떻게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분은 뭐 한국사 강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사 관련된 전문가 내지는 학자 느낌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저는 뭐 직업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직업적 특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역사 학자가 있고요. 한국사 강사세요. 그것도 공무원 시험의 강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한국사 강사는 정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답은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찾아가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 공부도 별로 안 해.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자개표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개수기하고 분류기를 쓰지. 뭐 이런 것부터 기본적인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어. 아니 학자라면 기본적인 용어부터 용어 개념부터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학자적 입장에서 뭔가 접근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의문점을 제기하시려면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한 해명 자료는 보지도 않고 자기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 좀 거기서부터 이분은 잘못돼 있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저도 그 강의 그 이제 뭐야 그 부정선거 얘기했던 그 영상에서 그랬네요. 전자 개표기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네네. 아 정확한 부분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야 이거 어떡하죠? 지금 두 분의 조합이 너무 좋다고 음. 댓글로 두 분 고정해달라는 댓글이 이제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럼 좋은 끝날 때가 됐네요. 네. 아직 올라올 것 같다고요. 아, 이제. 끝날 아직 때가 올라온 됐네. 건 아니고 올라올 것 같다라는 얘기여서 끝날 때가 됐네. 예, 아마 이제 우리 저기 작가님들께서 이제 두 분을 이제 고정으로 하려고 하시겠죠 아마도 예,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마치 고정되려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초라해집니다. 우리 MC 장원은 늘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두 분 다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저희가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작가님이 보내주신 그 대본 보기 전에 알았던 내용인데 제가 과거에 몸담았었던 채널이어서 스픽스라는 채널에서 최경영 기자하고 장성철 소장하고 아주 세게 오늘 한 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영상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장성철 소장의 말로는 네.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는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근데 그 거론한 인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이분이 정치색이 좀 옅기도 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좀 울림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은행 이제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네. 많이 보면 좋은 얘기들 많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또 이렇게 또 주목을 받는 경우도 좀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이창용 총재 얘기는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예, 이창용 총재 얘기는 그러니까 계엄 전부터도 특히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차기 주자로 한동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찾으면서 이렇게 에드벌룬처럼 몇 번 띄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창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창용이라는 이름이 거론됐던 게 최상목이었죠. 예. 최상목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두 명만 임명을 해라라고 네. 했었을 때 그 조언을 해준 사람이 이 이창용이었다는 얘기 또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예. 끊임없이 이창용이라는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좋은 말이라고 했었지만 과거의 경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는 현 시국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약속이었어요. 묵시적인. 네. 절대 왜냐하면 한마디 말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남으로 이사를 하는 부분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보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본인도 큰 꿈을 꾸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 계엄 그렇죠. 전에도 있었는데 예. 본격적으로 띄우기에 나선 것 같아요. 장선우 수장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늘 그래왔잖아요. MB 데려다 쓰고 다 죽었던 박근혜 데려다 쓰고 예. 윤석열 끌어다 쓰고 지금 상황에서 내부에서 못 찾잖아요. 외부에 의존해 왔던 사례들이 항상 많죠. 간판을 찾았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도 그렇고. 예. 그렇다고 지금 김문수한테 맡기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 결정된 건 아니고 저는 에드벌룬 작업 중에 하나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네. 띄워보는 거다. 네. 간 보는 거다. 장성철 소장의 노림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럴 때 얄미워. 예. 그럴 때 얄밉다. 그럴 때 얄미워. 아니 그 이창용 얘기하지 말고 장성철 욕해 주세요. 이제 이런 댓글들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특정 평론가를 막 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처럼 얄밉다 정도. 예, 얄밉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주고. 그분도 정치 쪽에서 예. 사실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잖아요. 아. 그리고 뼛속까지 보수 신분이에요. 예. 이분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보수가 괴멸 상태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어떻게 하면 보수를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평론가이자 예. 보수의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예. 네. 저는 근데 그 장 소장님이 이제 이준석 의원을 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인물을 언급하신 거네요. 이준석을 밀기에는 지금 그런가요? 개혁신당에서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 너무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이제 또 나중에 오늘 또 모르죠. 근데 오늘 또 오늘 황원하 대표 예. 방탄복 얘기를 하고 예. 그 지경이 되는데. 어디 가나 집안 싸움 일으키는 사람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저랑 개혁신당 얘기하시면 이제 한 시간 더 할 수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구독자 동접자 이제 10,000명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연장 방송 해주세요라고. 아직 10,000명이 안 됐어요? 아직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아직 그런 말씀은 안 나와서 오늘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도 첫 출연이신데 우리 양 변호사님은 많이 나와주시는 네. 경향성이 있고 우리 MC 장원님도 다음에 네. 또 예, 불러주시면 네.
불러주시면 매주 나오실 거라고. 예. 아, 그거는 이제 끝나고 제작진분과 따로 이야기. 아직 여러 가지로 협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요? 농담이고. 역시, 저는 역시. 뭐 어차피 뭐 장돌뱅인데 불러주시면 오는 거죠. 뭐. 예, 네. 맞아요. 저는 협상 없이 나왔는. 사장님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단 한 번도 협상해 본 적 아,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다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네.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10,000명도 못 채웠는데 나 지금. 아, 그럼 아유. 다음에 오셔가지고 에이. 2만 명 채워주시면 되죠. 진짜로 수사일 때는 2, 3만 명 들어와요? 아이, 아, 수산 씨.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네. 그러나. 아니 근데 확실히 또 이제 그 제작 감각도 있으시고 음, 한 회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성과가 아. 중요. 성과주의. 에이, 항상 그 이제 매년 목표 이런 거 이제 직원들에게 강조하시고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갈 구독자 수는 몇만이야. 네. 이런 거 강조하시죠? 아니 뭐 바람은 늘 밝히죠. 아, 그래요? 바람대로 된 적은 많이 없긴 한데 네. 아, 다음에 나오면 꼭 10,000명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예.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저희 모두의 네. 또 이제 불찰이지만 저희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금요일 방송이었습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곽수산이 없지만 그래도 꽉꽉 채워봤고요.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과 MC 장원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방송 잘 마무리해봤습니다. 정치 라이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 시간에 곽수산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의 소탈한 땜빵 박영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